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순서쌍과 좌표 단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과 좌표 그리고 오늘 배울 그래프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했던 단어일 거예요. 이 단어들이 과연 수학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 오늘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 볼게요. 학습 목표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과 좌표라는 내용과 좌표 평면 그리고 변수 그리고 그래프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 A가 점 P의 좌표일 때 이것을 기호로 PA와 같이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수직선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수들 그리고 유리수들을 표현해 봤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표현하는 것은 앞 시간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5 그 다음 3분의 1 같은 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의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대응하는 수가 그 점의 좌표일 때 주어진 수 마이너스 1이나 1.5나 3분의 1을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낼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수직선 위에 세 점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P-1, 그 다음 Q 1.5, R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5, 그리고 3분의 1은 각각 좌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좌표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1.5,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수가 바로 여기 대응되는 수의 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P와 Q와 R이 의미하는 것은 이 좌표에 대한 점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으니 마이너스 1 있는 부분에 점 P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1.5가 있는 부분에 점 Q를 표시하고 3분의 1이 있는 부분에 점 R을 표시하면 우리가 주어진 세 점을 수직선 위에 올바르게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좌표들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봐주세요. 오른쪽에 이 X, Y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이제 앞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의 수직선을 우리는 X축, 그리고 세로의 수직선은 Y축이라고 하고요.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두 좌표가 만나는 점 원점, 그리고 이걸 전체 포함되어 있는 요 내용을 좌표 평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얘를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X가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을 X축, 그렇죠? 위쪽을 Y축,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X와 Y는 두 개의 수직선이고 X축 같은 경우에서는 원점 오른쪽이 양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Y축은 원점 위쪽이 양수다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렇다면 X가 양수, Y가 양수인 이 부분을 우리는 일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음수, Y가 양수인 이쪽 부분을 이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X가 음수, Y가 음수인 다음 부분을 3, 4분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X가 양수, Y가 음수인 부분을 4, 4분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X축, Y축, 원점, 그리고 4분면이라는 용어가 있으니 이 용어들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나타내고 각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말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죠. 자, 이제 좌표 평면에 점을 나타낼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쌍은 두 수의 순서를 정해서 짝지어 나타낸 쌍을 순서쌍이라고 해요. 그래서 1, 2도 하나의 순서쌍이 될 수 있겠고요. 2, 3도 하나의 순서쌍이 될 수 있겠고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순서를 정해서 짝지어 나타낸 쌍을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 즉 x가 가지는 순서, x가 가지는 좌표, y가 가지는 좌표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때 앞에 있는 부분을 x축이 가지는 좌표, 뒤에 있는 부분을 y축이 가지는 좌표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앞에 있는 이 문자는 당연히 그 점의 이름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따라서 a-2, -3이라는 것은 x축으로 -2만큼 있는 곳, 이쪽이 되겠죠. y축으로 -3만큼 되는 곳,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점이 a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2, -3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2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3,4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부분은 x, 뒤에 있는 부분은 y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x3 부분과 y4 부분이 만나서 나오는 점이 바로 D고요. 이 점이 바로 3,4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좋겠죠?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각 점은 몇 사분면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A점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X가 음수, Y가 음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4분면이 있고요. 3, 4분면. B점은 X가 양수, Y가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은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용어들과 거기에 대한 점의 표현 등을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 y와 같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앞으로 변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변수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변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점이나 직선 또는 곡선을 이제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높이가 100cm인 원기둥 모형의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물통에서 매분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뺐더니 5분 안에 물통이 텅 비었대요. 물을 x분 동안 뺐을 때에 대한 물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x와 y와 같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x분 동안 뺐을 때에 대한 물의 높이를 y라 했기 때문에 x도 변하고 y도 변하니까 여기 나오는 x와 y도 마찬가지로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x분 뺐을 때에 대한 물의 높이를 y라고 이야기했을 때 x가 변하면 y도 변하게 되죠. 따라서 이 x와 y는 둘 다 어떤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숫자를 넣어 보면서 x와 y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의 표는 선생님과 같이 위에 x, 아래는 y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5분 만에 물통이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매분 일정한 양의 물을 뺐다라는 두 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됐겠네요. 그래서 x는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뺐을 때에 대한 물의 높이를 ycm라고 했으므로 이 1분, 2분, 3분, 4분, 5분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5분 만에 물통이 텅 비었다 했으니까 5분 동안 물의 높이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뺐다고 했고 5분 만에 텅 비었다 했으니 1분 동안 20cm만큼 물이 빠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분에는 높이가 80 되겠고요. 2분 때는 60, 3분 때는 40, 4분 때는 20, 5분 때는 0 이렇게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x와 y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순서쌍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순서쌍으로 1,80, 2,60, 3,40, 4,20, 5,0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순서쌍을 앞에서 배웠던 좌표 평면 위에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그렇다면 좌표 평면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좋겠죠, 그죠? 좌표 평면은 x축 그리고 y축이 나와 있고요. 두 개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이때 1,80이라고 이야기했으니 1,80은 한 요 정도로 적을 수 있겠네요. 1,80이라고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2,60은 여기가 1, 2, 3, 4, 5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20, 40, 60, 80이라고 한다면 1분의 1,80은 요점, 2,60은 다음 점, 3,40은 다음 점, 4,20은 다음 점, 5,0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점 4개가 바로 주어진 변수 x와 y의 사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와 y 사이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은 1분, 2분, 3분, 4분, 5분에 딱딱딱 끊어서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1.5분, 1.2분 이때도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어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과 좌표 그리고 좌표 평면과 그다음 변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수직선에서 점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좌표 평면에서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는 용어들 있죠. x축, y축, 원점, 1, 2, 3, 4분면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x와 y 값에 대한 변수라는 개념과 변수를 나타낼 때 순서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